자, 모든 게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프라인입니다. 2516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끝난 지금 3월 2일 28라운드 위클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런던 더비 아스날과 첼시의 빅매치를 마지막으로 28라운드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라운드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기록들도 만들어졌고 또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간단히 깨알 같은 정보들 말씀드리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몰리뉴 스타디움 울버햄튼 홈에서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가 만나서요. 아스톤 빌라가 이 직전 라운드까지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또 리그 초중반에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꼴찌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울버햄튼이었는데, 자, 이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 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져 보이고,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져 보이기는 했어요.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실제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최근 프리미어리그 성적도 좀 들쑥날쑥했죠. 브라이튼을 1대0으로 잡은 것 외에는 최근 5경기에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자, 이번 그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웨스트 미들랜드 더비라고 부르죠. 이 더비 매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 시즌 이 더비 매치에서 승리를 하면서 울버햄튼이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명의 고메스가 이 울버햄튼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두 번째 터졌던 골이 97분 9초에 들어갔던 골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늦게 터진 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울버햄튼 구단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골은 24년도에 맨유전에서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기록했던 골로 98분 4초에 기록됐던 골이 있는데, 이게 구단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터졌던 골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브스는 몰리뉴 스타디움 본인들 홈에서 빌라를 상대로 하는 웨스트 미들랜드 더비에서 2012년 이후부터 무관중 시기 때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가 의외로 지금 울버햄튼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예전 코로나 시기였죠. 그 무관중 시기 때 그때 한 번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2012년 이후부터는 모든 몰리뉴 스타디움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몰리뉴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감독이 지금 아스톤 빌라 감독직을 수행하는 동안 4번의 몰리뉴 원정을 떠났었는데, 이 몰리뉴 원정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의외로 울버햄튼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감독이다. 그리고 에메리 감독은 빌라의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강등권 팀을 상대로 한 26번의 경기에서 딱 2번의 패배만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잘한 기록이죠. 근데 이 2번의 패배가 모두 몰리뉴에서의 2대0 패배였다고 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또 이런 징크스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또 울버햄튼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에메리 감독이다. 그래서 울버햄튼한테 누가 지겠냐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 희생양이 아스톤 빌라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울버햄튼은 이날의 승리로 승점 13점을 만들었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승점이라는 불명예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승점 기록은 07-08 시즌에 더비 카운티가 만들었던 11점, 승점 11점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던 07-08 시즌의 더비 카운티. 근데 지금 현재 28라운드 기준 울버햄튼이 승점 13점을 만들어서 최저 승점 기록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경기 자체적으로는 빌라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 점유율도 우세하게 가져갔었는데요. 울브스가 그 수비 집중력, 그리고 조세사 골키퍼의 선방들, 그리고 역습 전술이 굉장히 유효했던 울버햄튼이었다. 그래서 이날 경기 결과로 울버햄튼은 남은 리그 경기들을 전승을 해야 되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그래야지 잔류각이 생기는 그런 목표가 생긴 라운드였고, 아스톤 빌라는 이제 4위권 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그런 라운드였죠. 이번 라운드를 기점으로 아스톤 빌라가 맨유에게 3위 자리를 내주면서 4위로 내려앉게 되어서 이제 4위권 수성을 위해서 좀 반등의 불씨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본머스 홈에서 본머스와 썬더랜드가 맞붙어서요 1대1 무승부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본머스의 스트라이커죠.
에바니우송, 교체로 출전한 에바니우송이 헤더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원정팀 썬덜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요. 본머스 이날 경기로 인해서 이제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이 8경기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썬덜랜드는 리그 3연패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이번 라운드에서 챙길 수는 있었는데 지난 10월 이후에 이어지는 리그 원정 무승 기록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부터 원정을 떠나서 썬덜랜드가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홈에서는 꽤 13연승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썬덜랜드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홈에서도 연패를 기록했고 지금 원정에서는 계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리그 좀 중후반기로 가면서 부침을 겪고 있는 썬덜랜드다. 썬덜랜드는 현재 원정 9경기 연속 무승으로 4무 5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날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로빈 루프스 골키퍼죠. 썬덜랜드의 골키퍼의 선방쇼가 있었기 때문에 썬덜랜드가 그나마 승점 1점을 지킬 수 있었고, 자, 본머스도 이번 시즌 빌라와 썬덜랜드와 함께 뒤진 상황에서 승점을 잘 따내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즌 본머스는 뒤진 상황에서 동점 및 역전으로 따낸 승점이 15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위를 기록 중이고 1위는 아스톤빌라 동점 및 역전으로 따낸 승점이 19점이고요. 2위는 썬덜랜드가 동점 및 역전 상황에서 따낸 승점이 16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머스와 썬덜랜드가 갈 길이 서로 각자 먼 두 팀인데 1대1 부승부 경기가 나오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경기, 자, 번니의 홈 터프무어에서 번니와 브렌트포드가 맞붙어서요. 이거 아주 굉장한 명승부가 나왔습니다. 3대4로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번니의 무서운 추격이 인상 깊었으나 원정팀 브렌트포드가 담스고르 선수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결국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2경기 연속 3골 이상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 그리고 번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골을 넣고도 지게 된 경기가 이번으로 2번째인데요. 번니가 본인들 홈에서 그 3골 추격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골들이 꽤 좀 극적인 장면에서 좀 터지고 그 또 플레밍 선수의 그 헤딩골까지 마지막 세 번째 골이었죠. 까지 터지면서 와,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와, 그 끝나기 거의 직전 그 추가 시간에 담스고르 선수, 이날 담스고르 선수 완전히 그냥 신들린 퍼포먼스였죠. 담스고르 선수의 그 결승골이 터지면서 결국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브렌트포드 스트라이커 이고르 티아고 선수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 1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1위 홀란드 선수와 4골 차 2위 기록 중에 있고요. 이고르 티아고 선수 굉장히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스고르, 이날 경기의 영웅이었죠. 담스고르 진짜 완전히 그냥 신들린 퍼포먼스였어요. 1개 도움이랑 극장 결승골을 포함한 2개의 득점에 성공하면서 자, 브렌트포드가 이제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담스고르였습니다. 자,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3대4로 번니의 홈 터프무어에서 승리를 가져갔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네 번째 경기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웨스트햄이 맞붙어서 이거 굉장히 7골이나 터졌습니다.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5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리버풀이 전반전에만 코너킥 상황에서 3골을 폭발시키면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두고 7골이나 터진 난타전의 주인공이 되면서 리그 3연승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의 MOM은 이제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위고 에키티케,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위고 에키티케 선수가 이날 경기의 MOM인데, 자, 이 에키티케 선수는 제가 이제 위클리 리뷰 진행하면서 꽤 많은 칭찬을 해왔던 선수였죠.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생 중 하나로 보여지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 데뷔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위고 에키티케. 이번 프랑스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을 당연히 하겠죠. 에키티케 선수는. 그래서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에키티케 선수이고, 자,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이제 코너킥에서 3골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경기 전반에만 코너킥으로 3골을 넣은 2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6년 9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전반전에만 3개의 코너킥 골이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 라운드 28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전반전에만 3개의 코너킥 골을 기록을 했다.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라운드에 좀 코너킥 골이 많이 나온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너킥이 프리미어리그에 좀 어떤 트렌드가 됐다. 이걸 가지고서 좀 한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은 좀 아스날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시고 좀 재미가 없다. 코너킥, 딸깍이, 원툴 이런 트렌드나 이런 메타가 만들어진 게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일단은 이게 많이 골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건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든 일단 승리를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킥이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황입니다. 모든 팀들이 지금 세트피스에 굉장히 높은 전술적 기대를 가지고 또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자 그래서 이날 반다이크도 헤더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반다이크 프리미어리그 통산 28번째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PK골을 제외하면은 반다이크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수비수는 첼시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레전드 존 테리 뿐이라고 합니다. 이 존 테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1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은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리버풀 상대로 9번의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누누 감독이 기록한 단일팀 상대 최다 패배 기록입니다. 이 누누 감독이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웨스트햄은 노팅엄과의 순위 변동을 위한 도전을 다음 라운드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이거 리버풀 상대로 당연히 이기기는 힘들었겠지만 만약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은 이 순위가 변경이 되는데 이따 노팅엄 경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라운드 노팅엄 맨시티를 만납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풀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는 어쩌면은 이 강등권 18위 순위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라운드가 되겠다. 29라운드가. 그래서 29라운드를 한번 또 집중해서 봐야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 홈에서 뉴캐슬과 원정팀 에버튼이 맞붙어서 원정팀 에버튼이 2대3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후반 80분 이후 뉴캐슬이 따라가면서 좀 흥미진진해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에버튼의 티에르노 바리가 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홈에서 강한 뉴캐슬을 상대로 원정에서 강한 에버튼이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후반 93분 추가 시간에 나왔던 그 토날리의 그 기가 막혔던 슈팅이랑 그걸 막아낸 픽포드의 또 기가 막힌 선방.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좀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엄청난 장면이었어요. 그 토날리 슈팅도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걸 막아낸 픽포드 진짜 거의 올해 선방급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25년 1월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에 복귀한 이후에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승리수에서 지금 리그 최다인 12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날 경기에서 뉴캐슬이 2배나 더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으나 기대 득점값은 에버튼이 오히려 2배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서 에버튼이 훨씬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주었다. 이날 그 듀스버리 홀이 에버튼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에서 딱 볼 풀어주고 마지막 골 장면에서는 직접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잘했는데, 또 이날 경기의 MOM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선수는 에버튼의 스트라이커였죠. 베투 선수. 뉴캐슬의 골키퍼인 닉 포프의 골키핑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팀의 2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4호 골을 기록한 것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이날 이 베투 선수가 경합을 21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13번을 성공시키면서 팀에 있어서 이 공을 따오는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주면서 팀의 승리에 매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베투가 사이드라인에서 그 볼 살려가지고 1대1 찬스 만들어서 그 골대를 맞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그 사이드라인 아웃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요거를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진행한 또 심판진들의 그 결정에 살짝 물음표가 생기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 매 라운드가 지나갈 때마다 이 프리미어리그 이 심판들의 이 결정들이 조금 자꾸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데, 이 리그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심판진들의 이 결정의 퀄리티도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판의 이 경기 운영 자체가 퀄리티가 경기 자체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들의 좀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결정들의 그 일관성도 좀 지켜줘야 되고 그런 또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경기였고, 자, 이날 승리로 에버튼은 이제 승점 40점 고지를 넘어서면서 계속 꾸준히 유럽 대항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본인들 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뉴캐슬 이번 시즌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엘런드 로드 리즈 홈에서 맨시티, 거함 맨시티를 상대를 했는데요. 원정팀 맨시티가 세메뇨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0대1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날 경기는 이제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 선수가 이틀 전 훈련에서 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는 결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메뇨와 마르무시 이 두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투탑을 이루게 되는데, 전반전에는 홈팀 리즈가 경기를 거의 주도하는 모양새였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크게 막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뭐 점유율에서는 당연히 맨시티가 가져가기는 했으나 슈팅을 맨시티보다 리즈가 2배 가까이 많이 기록을 하면서 리즈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특히나 그 칼버트 루인 선수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리즈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력의 아쉬움과 특히나 또 이 맨시티의 거대한 산, 이 돈나룸마 선수의 존재가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돈나룸마 선수의 이 엄청난 세이브들, 뭐 거의 그냥 존재만으로 골대가 거의 한 반 정도는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게 하는 그런, 확실히 월클 골키퍼는 다르다. 그래서 이 돈나룸마의 존재가 맨체스터 시티를 또 승리로 이끄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오라일리 선수가 대단히 큰 재능을 이제 꽃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경기였는데, 이 오라일리 선수는 조만간 진짜 엄청난 선수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인누리 선수의 그 언더래핑이 굉장히 주요했고, 또 셰르키랑 또 콤비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그 골 장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특히 그 아인누리한테 연결해주는 그 셰르키의 침투 패스, 이 클래스가 진짜 개지렸습니다. 거의 뭐 덕배급 패스였는데, 이 셰르키 선수가 준 패스가 리즈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경기였지만 본인들의 그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이 리즈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경기였다. 그리고 또 맨시티가 왜 강팀인지 보여준 경기죠. 강팀은 결과로 말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승점 3점을 가져간 건 맨시티였다. 그 결정적 찬스 한 번을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강팀과 강팀이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기 때문에 맨시티는 그 한 번의 찬스를 골로 만들었고, 여전히 맨시티가 굉장히 좋은 강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7번째 경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 브라이튼 홈에서 브라이튼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맞붙어서요, 홈팀 브라이튼이 2대1로 노팅엄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브라이튼이 오랜만에 좀 유기적인 공격 편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는 노팅엄을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말씀드렸듯이 고메스, 미토마, 웰백으로 구성된 이 브라이튼의 3탑 공격진이 이날 좀 굉장히 그 전반전 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반 15분 만에 그냥 경기 결과를 딱 끝내버렸죠. 2대1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자, 고메스는 이날 득점에 성공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5골 이상을 득점한 세 번째 파라과이 선수가 됐습니다. 앞선 2명의 선수는 이제 19골을 득점했던 로켓 산타크루즈 선수, 그리고 11골을 득점한 뉴캐슬에서 활약했던 미구엘 알미론. 자, 요 두 선수가 이제 5골 이상 단일 시즌 득점에 성공했던 파라과이 선수들이고요. 데니 웰백, 브라이튼에서 지금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데니 웰백은 3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지금 매서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 33세 이상의 나이로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역대 8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요 직전에 7번째 선수는 제이미 바디 선수였고요. 자, 노팅엄은 의외로 지금 브라이튼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까지 브라이튼 원정을 떠났던 4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해보지 못한 팀들로는,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정을 떠나서 승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팀, 그 세 팀이 9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 아스날, 그리고 6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 맨시티, 그리고 이번 경기를 포함한 브라이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팅엄과 순위가 바뀌어서 강등권의 그 한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가 이제 노팅엄은 맨시티를 상대하게 됐고 웨스트햄은 풀럼을 상대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음 29라운드에 이 노팅엄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굉장히 좀 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29라운드가 되겠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8번째 경기입니다. 자, 8번째 경기는 크레이븐 코티지 풀럼 홈에서 풀럼과 토트넘이 맞붙어서요, 풀럼이 토트넘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 이거 토트넘을 상대로 풀럼이 오히려 승률이 높더라고요, 풀럼이.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토트넘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풀럼이 이번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22년 만에 더블을 기록했어요. 홈과 원정에서 모두 다 승리를 기록을 했고, 자, 승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토트넘은 풀럼에 1대2로 패하면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부임 후에 리그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지금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토트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격 축구를 지향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로파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전술 대응에 더 최적화돼 있고 수비 지향적인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와.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바로 또 경질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공격 축구를 보여주는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데리고 와.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토트넘 보드진은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 감독을 지금 바꾸고 다시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트넘의 이 생각 자체를 모르겠는 그런 결정들이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못해서. 뭐 한국에서는 토트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토트넘에 이 정을 붙이고 지금 오랜 시간 토트넘을 응원해온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 팬분들 중에는 이 토트넘이 좀 잘해주고 해야지 이게 또 리그가 더 재밌고 할 텐데 너무 못합니다. 2026년 들어서 토트넘이 한 번도 승리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4연패에다가 10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리그 승리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이상하게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고 또 16강에 올라가 있죠. 또 저번 시즌처럼 리그에서는 죽쓰면서 또 토너먼트 유럽 대항전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낼지, 또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런 토트넘이다 말씀드리고, 지금 10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지금 94년도에 기록했던 구단 최장 무승 행진이랑 지금 타이 기록을 만들고 있어요, 토트넘.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도 승리를 못한다면 역사상 가장 긴 무승 행진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에 무조건 이겨야지 이런 좀 안 좋은 기록을 만드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겠다까지 말씀드리고, 풀럼은 자, 이번 라운드에도 이제 해리 윌슨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면서 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 중에 있어요. 자, 이 해리 윌슨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만 4골을 기록을 했는데, 자, 해리 윌슨 선수가 매 라운드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이워비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랑 좌측 윙을 오가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맹활약을 보여줬고, 총 4개의 찬스를 만들고 그가 시도한 2번의 드리블 시도 모두 다 성공을 하고 6번의 경합을 모두 성공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부터 이 측면까지 장악을 하면서 토트넘을 괴롭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보여줬던 이워비, 이날 MOM으로 선정이 됐고, 토트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면서 감독을 바꾼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승점 29점으로 16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자, 강등권 싸움에 아직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제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9번째 경기입니다. 자, 올드 트래포드 맨유 홈에서 이거 좀 재밌는 경기였어요. 맨유와 수정궁이 맞붙어서요. 홈팀 맨유가 2대1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날 이제 이 벤자민 셰슈코 선수가 또다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본인들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10명이 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자,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의 센터백인 라크루아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이 맨유가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을 했죠. 이 라크루아 선수는 이제 선제골을 넣고 후반 들어서 추경의 발판이 되는 PK 헌납에다가 본인 퇴장까지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꿈 같을 수 있었던 하루가 바로 그냥 악몽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라크루아는 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득점을 하고 나서 퇴장을 당한 역대 2번째 선수로 기록이 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선수는 98년도 4월에 리버풀의 마이크 로웬 선수였습니다. 98년도 4월에 리버풀의 마이크 로웬 선수도 득점한 후에 퇴장을 당했던 첫 번째 선수였고요. 자, 맨유는 전반전 동안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좀 고전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후반 12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크루아 선수가 PK 헌납과 퇴장을 당하면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PK 성공을 했고, 그때부터 슈팅을 20개나 기록을 하면서 기대 득점 값을 2.05까지 끌어올리면서 굉장한 또 갑자기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는 8개의 슈팅에 그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이날 역전골이자 결승골을 넣은 벤야민 셰슈코,
이 셰슈코 선수는 2026년 들어서만 지금 6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2026년 들어서 셰슈코 선수보다 많은 골을 득점 중인 선수는 브렌트포드의 이고르 티아고 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셰슈코 선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또 이제 굉장히 큰 기록이 만들어졌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인데요. 자, 이날 PK 득점에다가 결승골 어시스트까지도 성공을 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날 경기까지 맨유 통산 317경기에 출전해서 105골과 100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날 결승골 베냐민 셰스코 선수한테 연결해줬던 어시스트가 맨유 통산 100번째 도움이었고, 자, 이걸로 이제 맨유 역대 세 번째로 100골, 100도움을 기록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됐어요. 이 앞선 두 선수는 누구냐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1위는 168개의 골과 274개의 도움을 기록한 라이언 긱스. 그리고 두 번째는 253골 그리고 142개의 도움을 기록한 웨인 루니입니다. 자, 그 라이언 긱스와 웨인 루니 그리고 그 다음이 105개의 골과 100개의 도움을 기록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거의 뭐 리빙 레전드죠,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도움 순위에서는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이번 시즌 도움왕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그래서 맨유는 지금 현재 리그 7승 4무 11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마이클 캐릭 감독은 부임한 후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정동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스톤 빌라를 골득실로 앞서면서 리그 3위까지 올라서는데 성공을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거의 지난 시즌과는 거의 정반대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빅클럽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챔피언스 리그 복귀는 당연지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면은 다음 시즌 맨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까지 이제 진짜 전통적인 강호들이 다시 선두권 싸움에 복귀하게 되는 더 재밌어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프리미어리그가 되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0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스날에서 아스날이 원정팀 첼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2위 맨시티와 승점 차 5점 차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리그 선두를 유지하는 데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나온 세 골이 모두 다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는데, 현재 지금 많은 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너킥 밀변도로 가고 있는 이러한 현 상황이 되게 좀 아스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팀 컬러가 다시 한번 또 보여졌던 경기였고, 진짜 아스날 코너킥 나오면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진짜 속된 말로 요즘 그 채팅창 보면은 아스날 코너킥 나오면은 다 자유투다, 자유투 넣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진짜 코너킥만 나오면 거의 골이 기록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큰 트렌드가 세트피스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진 경기였고요. 자,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된 총 코너킥 골수가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현재 28라운드까지 281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138골이 코너킥 골로 기록이 됐고, 이는 지난 시즌 전체 코너킥 득점인 380경기에서 나왔던 135골보다 이미 많은 수치를 기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라운드에 이미 저번 시즌 코너킥 골 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너킥이 얼만큼 지금 중요한 메타고 전술로 자리 잡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고요. 이번 시즌 아스날이 코너킥으로 기록한 결승골이 총 9번이고, 이로써 한 시즌 최다 코너킥 결승골 기록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스날은. 이전까지 최다 코너킥 결승골 기록은 12-13 시즌의 맨유의 8개의 코너킥 결승골이었고요. 이제는 아스날이 총 9번의 코너킥 결승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다 코너킥 결승골 기록을 갖게 되었다, 아스날이. 자, 이번 시즌 아스날은 코너킥으로만 지금 16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 이는 단일 시즌 기준 최다 코너킥 득점 기록과 타이 기록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 기록은 이미 본인들의 기록이에요. 23-24 시즌에 아스날의 기록과 타이 기록을 만들었고, 이제 코너킥으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최다
코너킥 득점 기록을 또 아스날이 가져가게 된다. 자, 그리고 이날 첼시는 참 잘하더라고요, 첼시도. 근데 이 첼시의 불행은 이 네투의 퇴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팀버의 그 아스날 추가골 상황 이후에 심판한테 좀 항의를 심하게 했었나 봐요. 이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네투 선수가. 그게 이제 66분에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정확히 3분 뒤에 69분에 마르티넬리 선수가 땅 보고 딱 달리는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그 플레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네투 선수가 그거 태클을 좀 깊게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냥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경기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10명에서 싸우게 된 첼시의 이 로세니어 감독은 빠르게 교체를 좀 진행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막판에 그 주앙 페드로 선수의 오버헤드킥이 나오고 그게 또 골까지 나오면서 결국엔 옵사이드 판정으로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제 첼시 그 10명이서 싸우는데 그 후반전 잘하더라고요. 아스날 상대로.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마지막까지 좀 쫄깃쫄깃한 경기이긴 했는데 이 경기 결과를 결국에는 뒤집지 못하고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날 퇴장으로 첼시는 이번 시즌에만 필드 플레이어 9명에다가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하던 시절에 마레스카 감독의 퇴장까지 하면은 한 시즌에 이 첼시라는 팀에서만 총 10번의 레드카드가 나왔고, 신기하게도 이 9번의 필드 플레이어들의 그 퇴장들에서 포지션이 안 겹치고 전부 다 모든 포지션에서 골고루 퇴장을 당했어요. 골키퍼부터 원톱까지.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밈처럼 또 이 이미지가 나온 게 퇴장당한 선수들로만 또 베스트 11을 짤 수 있게 됐다. 막 이런 정도까지 퇴장을 많이 나오고 있는 첼시다. 그래서 지지난 라운드였나요? 첼시 퇴장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첼시라는 팀은 어린 선수들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카드 컨트롤에 있어서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한 시즌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퇴장을 당합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베테랑 선수가 필요한 모양새다, 첼시는. 그래서 이날 경기 결과로 첼시는 승점 45점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리그 6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다음 라운드에 이제 또 아스톤 빌라와 맞붙게 되는데, 이 다음 라운드에는 또 순위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29라운드가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위클리 리뷰 28라운드 모든 10경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는 또 유독 특히나 그 코너킥 득점이 많이 나온 것 같은 라운드였고요. 아스톤 빌라를 잡은 울버햄튼이 인상적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순위가 뒤바뀌게 된 맨유와 아스톤 빌라. 이번 시즌 3위까지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랭크가 된 맨유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번리와 브렌트포드전이나 뉴캐슬 에버튼전 같이 좀 박빙의 승부를 보여준 그런 명경기들이 나온 라운드였지 않나. 근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지금 맨유의 상승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셰슈코 선수가 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 시즌 시작되면서 이 유럽 전역의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스트라이커들이 이 프리미어리그로 왔잖아요. 뭐 요케레스라든지 에키티케라든지 지금 셰슈코 선수라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셰슈코 선수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제 눈에는 이 맨유의 셰슈코 선수 그리고 은베모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맨유가 또 3위까지 랭크가 된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위클리 리뷰 28라운드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9라운드 또 평일 라운드죠. 평일에 이제 또 바로 또 9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29라운드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또 저는 위클리 리뷰 29라운드 진행을 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8라운드 위클리 리뷰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의견이나 또 하시고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는 29라운드 위클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